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녹차 한잔 먹고 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세 번째 과목 심리 측정 및 평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죠. 글씨 자체도 좀 어렵게 느껴져요. 근데 어렵게 느껴질수록 우리가 이게 뭐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 수업을 들었는데 60은 맞겠지. 60만 맞자. 60점만. 40점은 버리자. 버려야 자유가 찾아온다. 40점은 버리자. 이 40점은 버리자. 이것만 여러분 생각해도 벌써 자신감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다 맞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맞으려고 하면 재수 없습니다. 그냥 모르는 건 찍으세요. 그냥 대충 아는 것만 해도 60은 넘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제 지금쯤이면 시험 날짜가 좀 가까워서 우리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서의 불안의 종류 여러분 기억나시죠? 현실적 불안이 있고 신경증적 불안이 있고 도덕적 불안이 있는데 현실적 불안이 가중되어서 지금쯤이면 신경증적 불안이 막 스물스물 올라올 거예요. 나만 떨어질 것 같고 또 할 건 많은데 또 이해는 안 될 것 같고 해도 잘 모르는 것 같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염려, 건강 염려증이죠. 그렇죠. 인지가 약간 돌아버리니까요. 건강 염려증 우리가 또 이참에 하나 할까요? MMPI에서 뭐예요? 건강 염려증이 뭐 척도 1 맨 앞에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MMPI 그 염려증이 막 올 겁니다. 건강 염려증이기보다는 불안 염려증이겠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업로드 과정들이 강의를 찍고 업로드 과정들이 하루 이틀 정도 걸리거든요. 바로 촬영을 딱 하면 이게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뭐 촬영하고 또 이런 내용들을 또 여러 가지로 거치는 과정 작업들이 있어서 가급적이 좀 여러분에 맞춰서 지금 제가 빨리 지금 쉬지도 못하고 강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까지 강의를 제가 일정을 좀 촬영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 좀 찍으면서 그래서 토요일 날은 업로드가 안 되겠죠. 촬영팀만 지금 저 때문에 출근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 때문에 일부러 토요일 날 강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빨리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토요일 날 강의한 건 아마 월요일 날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월요일 날이면 기출문제 모든 강의가 다 업로드가 될 겁니다. 업로드해서 2014년까지 월요일 날 기출문제 업로드가 다 될 겁니다. 나머지는 주말에 제가 촬영을 다 할 거고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해서 다 찍을 겁니다. 계속. 그래서 월요일 날 업로드가 되고 월요일 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심리 측정 및 평가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공지사항에 올린 것처럼 웩실러 지능 검사라든지 또 MBTI라든지 또 주제 통합 검사, 또 HTP 검사 이런 또 여러 가지 심리 검사들을 좀 정리해서 특강하는 시간 제가 또 기획을 잡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특강을 할 겁니다. 심리 측정 및 평가는 월요일 날 특강을 할 거예요. 월요일 날 특강을 하면 화요일 날 빨리 제가 업로드를 부탁을 할 겁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업로드가 되면 화요일부터는 이제 특강까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주가 이제 추석이 있겠지 않습니까? 연휴가. 이번 연휴는 코로나 시기도 지금 왔다 갔다 지금 정신없이 하니까 어디 다니지 말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 영상 틀으시고 동영상에서 저와 함께 한가위 추석 명절을 우리 함께 찌찌뽕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연휴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공부하라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지금 급하게 지금 계속 찍고 있거든요. 계속 아파도 링거 맞고 찍고 있고 토요일도 찍고 일요일도 찍고 계속 찍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PD들까지 다 나오라 해서 그래서 모든 작업이 월요일 날은 기출이 다 업로드되고 월요일 날 심리 측정 및 평가 특강을 하고 화요일 날 또 이게 업로드되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남은 기간 동안 계속 동영상만 반복적으로 보게 되면 100% 반드시 무조건 합격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심리 측정. 그래 특강 듣고 그때 미루자. 이렇게 지금 가볍게 여러분 넘어가십시오. 자, 100분이 100점 만점인 집단에서의 점수죠. 옳지 않은 것은 100분이 80에 해당하는 점수. 100점 만점에서 80점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밑에가 몇 명이요? 80점 밑에가 내 밑에지요. 상위 20%죠. 그래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전체의 80%다. 그래서 해당하는 점수,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전체 사례의 20%죠. 내가 80점이니까 80점 우회가 20%죠. 그래서 여기는 뭐 삑살이다. 뭐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이제 이거는 이제 서비스예요. 그냥 심심할 때 이해가 되면 좋고 안 되면 넘어가고 서열적도다. 그렇죠. 100분위는 1점, 2점, 3점, 100점 이렇게 순서가 있죠. 그래서 순서가 알려주는 서열적도다. 100분위의 50은 100점 만점에 50은 중앙치에 해당한다. 그렇죠. 집단 기준 내에서 점수 검사에서 상대적 위치 100점 만점에 몇 점이냐. 원점수가 같아도 100분위 이전 속한 기준 집단에 따라 다르다. 그렇죠. 원점수가 같아도 100분위의 기준 집단에 따라서 정규 분포의 집단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뭐 이런 내용 알면 좋고 몰라도 이 문제는 풀 수 있겠죠. 이거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 이 문항을 갖고 이렇게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이렇게 국화꽃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국화꽃만 우리가 신경 쓰면 됩니다. 62번 갑니다. 상위 20% 서 있죠. 62번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연구를 위해서 놀이공원에서 자료를 수집했네요. 표집 방법, 수집 방법. 그래서 놀이시설에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표집 방법 뭐예요? 단순 표집, 무작위. 단순 무작위, 그냥 제비뽑기죠. 층화 표집, 서로 속성이 다를 때. 군집 표집, 서로 속성이 같을 때 어떤 체계적으로 표집하는 거, 체계적 표집 이런 건데 여기서는 놀이공원은 쉽게 우리가 편하게 접근하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접근 물건 사는 데를 뭐라고 그래요? 편의점. 편하게 사람 뽑아서 접근하는 거 편의표집. 편의표집, 편의점. 끝.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놀이공원, 편의점, 편의표집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좋고 저 같으면 안 읽어봐요. 63번 갑니다. 심리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또 어떤 분은 교수님이니까 안 읽어보겠죠? 이렇게 또 할까봐 얘기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이 아니라 제가 수험생이라면 안 읽어본다 이겁니다. 심리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측정을 위한 조작적 종이는 모든 연구에서 조작적 종이는 어떤 정의를 만드는 건데 각 연구마다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뭐 맨날 동일하면 뭐하러 연구해요? 그래서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답 나왔죠. 요게 국화꽃이에요. 맞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렇죠. 약간 저도 맛이 가려고 합니다. 국화꽃만 국화빵 먹듯이 이렇게 쪽쪽 빼먹으면 됩니다. 요게 출제자가 만든 거니까 나머지는 기본 아니에요. 이건 출제자가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이론 있는 거니까 얘를 만든 거지. 측정에는 오차가 있다. 당연하겠죠. 심리적 구성 개념은 직접 조충할 수 없다. 당연하겠죠. 심리적인 검사는 검사일 뿐이다. 심리적 구성 개념을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행동을 관찰하는 심리적 구성 개념을 추론하겠죠. 뭐 얼마나 쉬워요. 64번 심리평가의 기능으로 옳은 것. 심리평가는 왜 하냐 이거예요. 다 문제를 명료화시키기 위해서 상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상담 경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뭐 다 해야겠죠. 이렇게 이런 건 이제 객관적 추론을 보게 되면 심리평가의 기능은 다 포함되겠지. 모든데 뭐 심리 문제가 뭐 한두 개 있습니까? 그래서 모두 답이다. 끝. 65번 한 검사가 그 기준을 준 거. 답이 나왔네요. 준거가 뭐예요? 준거. 제가 뭐 시험에 준거 기준. 학교 날 때 기준 준거 기준이 되는 거. 정답 공인타당도. 준거 타당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미래를 알아보는 거. 현재의 상태에서 검증된 준거에 따라서 미래를 알아보는 거.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 전교 1등 했던 학생이 대학 가서 장학금 받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현재를 판단으로 미래를 알아보는 거. 예언 타당도죠. 예언 타당도 또는 예측 타당도라고도 합니다. 또 미래까지 기다리려니까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던 애들은 대학 했던 게 하고 많이 장학금을 타더라. 현재하고 미래를 동시 패션으로 보는 거. 동시타당도. 이 동시타당도 동시에 똑같다. 동시 째찌뽕. 공인됐다. 공인이에요. 동시가 똑같다. 그러니까 공인이지. 동시타당 공인이다. 그래서 준고에 해당되는 것은 공인타당도다라고 보고요. 66번 여기
보면 되겠습니다. 안면타당도는 참고로요. 검사가 잰다고 의도한 특성을 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러니까 검사가 뭘 재는가를 타당도가 뭐예요? 맞냐 안 맞냐. 검사가 뭘 재는가를 아는 거예요. 검사가 뭘 재는. 요거 근데 직업상담 시험에 잘 나와요. 검사가 잰다고 의도한 특성을 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답이 안면타당도다. 이 청소년 상담사 출제위원하고 직업 상담사 출제위원하고 제가 볼 때는 비슷해요. 이번에 직업 상담사 시험에 청소년 상담 문제가 또 몇 문제가 또 출제가 됐더라고요. 아, 얘네들 문제를 서로 교류하는구나. 출제자가 비슷하든지 아니면 문제를 서로 교류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상담사에서 중요하게 나왔던 문제들이 또 직업 상담사에 뭐 얄놈이라든지 얄놈, 시벨놈, 얄놈이 또 출제가 됐거든요. 청소년 상담사의 얄놈은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어요. 근데 우리 직업 상담사에 근데 청소년 상담사 우리 공부는 얄놈이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문제를 교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갑자기 검사가 잰다고 의도한 특성을 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정도를 말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딱 나오면 뭐예요? 이거 처음 보는데 하지 말고 안면타당도다. 더 쉽게 접근하면 이거예요. 검사가 무엇을 잰다고.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청소년 상담사 시험을 보러 가는데 그 옆에 전기기사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전기기사 시험 문제를 딱 받아보고 야, 김덕희 이 문제 똑같이 나온다더니 한 개도 안 똑같네. 그 문제 풀어보면 이상하잖아요. 딱 보고 이거 청소년 상담사 우리 시험 문제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검사가 무엇을 잰다고 아는 거. 이걸 안면으로 안다. 안면타당도. 내용을 보고 안다. 내용이 잘 이루어졌는지. 이거는 이제 전문가 입장이니까 내용 타당도. 구성이 잘 맞게 이루어졌나? 구성 타당도. 이렇게 보면 됩니다. 66번 준거 참조 검사. 준거 뭐예요? 기준 참조. 기준을 통해서 기준 참조. 준거 참조 검사가 우리 시험입니다. 우리 시험 몇 점이에요? 60점만 넘으면 합격이다. 60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준거 참조 검사다. 반대가 뭐예요? 기준 참조 검사다. 기준은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걸 우리는 상대적이 아니라 60점이란 절대적 기준이죠. 그래서 절대 평가라고 하고요. 기준 참조 검사는 상대 평가라고 한다.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 디귿이요. 기억, 디귿. 먼저 저하고 똑같이 이렇게 체크하세요. 제발 좀 가리고 풀지 말고. 그거 헛발질하는 거예요. 바이러스 먹는 거예요. 그냥 체크하고 얼마나 편해요. 이거는 아니겠네. 그럼 아닌 거 먼저 딱 보고 보통 표준화된 검사는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지. 이거는 기준 참조 검사 기준. 상대적으로 비교한다. 기준. 또 여기는 다른 사람의 수행 수준과 비교. 여기도 비교한다. 기준. 비교 기준. 이제 준거죠. 특정 내용에 대한 숙달 여부를 숙달 여부. 그러니까 100점 만점 맞는 게 아니잖아요. 60점만 빨리 체크해서 넘는다. 그래서 얼마큼 빨리 풀어서 답을 맞히냐. 숙달 여부를 검사한다. 특정 내용에 대한 숙달 여부.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도 있죠. 그냥 여기까지 합시다. 너무 복잡하면 그냥 이해됐죠? 이해 안 되면 그냥 2개 빼면 답입니다. 또 검사에서 측정하려고 하는 지식이나 기술 영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측정 영역이 명확히 규정하죠. 60점이니까. 60점만 딱 규정했지 않습니까? 끝. 간결의 미약. 간단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북고시도요. 잘 쓰는 사람은요. 추사 김정희. 북고시를 우리가 북고시 잘 쓸 때 이걸 뭐라 그래요? 일필휘지라. 한 번에 쫙 나가죠. 이렇게. 일필휘지. 멋지지 않습니까? 일필휘지. 한자가 어쩌 보여. 이게 뭐예요? 모르겠죠? 이게 집가, 가, 화, 만, 사, 성. 멋지잖아요. 집구석이 편안해야 달 된다. 가와. 이 일필휘지죠.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루 종일 그리면 이게 미친 거예요. 그래서 자대고 이렇게 미친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냥 일필휘지로 공부도 간결의 미약, 단순의 미약. 67번 갑니다. 비율 척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 체크하고요. 일반적으로 비모수 통계가 적용된다. 비율 척도는 비모수 통계가 아니라 모수 통계가 적용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모수가 뭐고 비모수가 뭐냐 여러분 궁금하셨습니까? 이것만 해결하면 돼요. 왜? 이거를 국가고처럼 만들었으니까 얘만 해결하면 돼요. 그래서 비모수 통계. 모수 통계는 모집단의 숫자예요. 아주 간단하죠? 모집단의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모집단의 숫자가 많아서 이렇게 정규 분포화 시킬 수 있는 거.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를 만들어서 이렇게 데이터 값을 정하는 이렇게 정규 분포로서 계산할 수 있는 그러려면 모집단 수가 많아야겠죠. 이걸 모수 평가라고 한다. 비모수 평가는요. 모집단이 이걸 못 만들어요. 모집단이 너무 작아서. 그래서 그냥 대충 한다. 이걸 이제 비모수 통계. 이런 것들은 너무 숫자가 적으니까 단순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거는 비모수 통계. 좀 복잡한 것은 모수 통계. 그래서 비율 척도, 명서 등비가 있죠. 그래서 명명, 이름의 차이 정보. 이렇게 보면 이름의 차이, 또 순서 이런 건 단순하죠. 이런 것들은 비모수 통계를 하고 그다음에 등간, 비율 이런 것들은 좀 어떤 간격과 데이터 값을 사칙 연산이 늘어나는 건가요? 그래서 이거는 모수 통계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들은 그냥 이제 해결됐으니까 절대 0점을 포함하고 있다. 곱하기가 된다. 또 축적 등간성이 있다. 그렇죠. 등간 척도가 포함되니까. 그래서 이게 크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비율 척도는 얘가 포함되는 거죠. 순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얘도 포함되겠죠. 순위. 명소 등간에 보다 많은 정보. 다 많겠죠. 67번 끝났고 68번 갑니다. 심리학 개론 시험 성적이 정규 분포를 이루고 평균이 60. 표준 편차가 10이라고 할 때 이거 나오면 또 여러분 울렁증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울렁증 갖지 마세요. 간단해요. 두 개는 공식 외우라고 했습니다. 첫째, 표준 점수, 지점수. 지점수 구하는 공식은 표준 편차분의 원 점수 빼기 평균이다. 그대로 적용하면 수학 문제가 아니에요. 산수 문제죠. 표준 편차가 뭐예요? 표준 편차가 10이라고 할 때 지가 다 써 있네요. 10분의 원 점수는 몇 번이에요? 할 때 평균 60, 원 점수가 75네요. 75점의 평균은 지가 평균 60이라고 써 있잖아. 다 써 있네요. 10분의 15. 10분의 15 나누면 뭐예요? 1.5다. 답 나왔네요. 이렇게. 그럼 T점수는 뭐예요? T점수 구하는 공식. T점수 구하는 공식은 뭐예요? 10 곱하기 지점수 플러스 50. 이 공식은 외워야 돼요. 그래서 50은 평균이고 10은 표준 편차입니다. 10 곱하기 지점수가 뭐예요? 1.5니까 10 곱하기 1.5 더하기 50은 65다. 그래서 1.5, 65에서 답이 4번이다. 아주 쉽죠? 좋습니다. 이런 문제 꼭 나옵니다. 그래서 지점수, T점수. 지점수는 표준 점수라고도 합니다. T점수는 스탠다드 점수라고도 하는데 다시 한번 또 확인할게요. 지점수는 표준 편차분의 원점수 빼기 평균이다. 이걸 음수값이 뜰 수 있기 때문에 양수값 이렇게 백분율로 바꾼 것을 T점수라고 한다. T점수는 10 곱하기 지점수 플러스 50이다. 10은 표준 편차고 뒤에 50은 평균이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9번 갑니다. 동형검사 신뢰도, 동형검사는 뭐냐면요. 검사, 재검사 신뢰도 A라는 검사를 똑같이 A처럼 했더니 문제가 여러 가지 연습 효과, 기억 효과, 이월 효과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A랑 똑같지 않은 비슷한 유형, 같은 유형, 그래서 똑같진 않아요. 같은 유형 검사를 만들었다. 이걸 동형 검사 신뢰도라고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연습 효과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거는 연습 효과가 계속 나요. 여러분도 똑같은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를 보면 점수가 높겠죠. 근데 얘는 똑같지가 않아요. 유사하죠.
유사하지만 유사한 것도 연습 효과를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다. 이것도 연습 효과가 줄이는 거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왜? 통역 문제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인공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들은 옳은 거니까 검문사 내용의 차이에 따른 오차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겠네. 동형성 개수의 동용이니까 동용성 개수가 나오겠네. 완벽한 동용 검사를 제작하기가 어렵겠네. 그렇지. 사람이 만들어놓으니까 검사, 재검사 신뢰도의 제한점을 보완해서 만들었구나. 뭐 이렇게 추가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70번 구성타당도를 확인하는 방법을 모두 그런 건 모두 답이다. 기억, 니은. 구성타당도는 이제 드라마 구성처럼 드라마 구성이 얼마큼 잘 돼 있냐. 그래서 주인공이 얼마큼 잘 되어 있고 관련 내용이 얼마큼 잘 되어 있고 또 서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또 비교하고 이런 것들을 이론수에서 제가 기억했을 겁니다. 이건 이해하기 편하도록 제가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문항끼리 서로 잘 맞게 문항이 이루어졌다. 이건 요인 분석. 또 구성, 관계 있는 변인들이 많이 나왔다. 이건 수렴 타당도. 관계 없는 변인들이 많이 안 나왔다. 이건 변별 타당도. 이걸 동시 패턴으로 하는 걸 중다 특성, 중다 행렬표. 이런 구성 타당도는 실험 처치에 따른 변화가 또 생기고 연령에 따른 변화도 생긴다. 그래서 변화가 다 생긴다. 당연히 변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모두 답이다. 71번 갑니다. 모호한 자극을 통해서 개인의 의식 영역 밖의 정신 현상, 모호한 검사 자극을 통해서 개인의 의식 영역 밖, 개인의 의식 영역 밖을 뭐라 그래요? 무의식. 그러니까 무의식을 알아보는 검사를 우리가 뭐라 그랬죠? 투사 검사죠. 투사 검사. 그럼 여기서 투사 검사를 찾으면 돼요. 투사 검사가 뭐냐? 그래서 CAT다. CAT는 TAT가 주제 통과 검사예요. 주제 통과 검사인데 차일드. 그래서 아동용 주제 통과 검사다. 그래서 나머지들은 읽어보시면 뭐 PA에 우리 시험 잘 나오죠. 뭐 개인 성격 평가 검사다.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72번 갑니다. 비내 K 시몽 검사. 시몽은 아니면 나벽 밟는 소리를 이런 또 시가 또 생각나네. 시몽. 비내하고 시몽하고 검사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검사를 터먼이라는 사람이 스탠퍼드 비내 검사로 수정했어요. 미국의 문화와 맞게, 미국 문화에 맞게 터먼이 그래서 이거 우리 미국 문화에 맞게 만들자. 비내하고 시몽이 맞는 것을 그래서 요거를 터먼의 스탠퍼드 비내 검사라고 한다.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73번 갑니다. 검사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니은, 티깃이네요. 다 옳으네요. 검사자는 자신이 제시한 결과에 책임을 져야겠죠. 충분한 지식을 갖춰야겠죠. 목적에 대해 설명하야겠죠. 다다. 끝. 이건 서비스 문제입니다. 73번. 항복판 웨스크 사판입니다. 웩슬러 지능검사의 칠드런, 그래서 아동용 웩슬러 지능검사가 웨스크입니다. 웨이스는 성인용 지능검사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언어 이해 지수 뭐 이런 거 또 소검사 복잡해 보이죠. 근데 기억날 겁니다. 언지 작처, 언니 닥쳐. 언니 닥쳐 저거 들어봤는데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이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언니 닥쳐가 웩슬러 지능검사 또는 웩슬러 아동용 지능검사에 유아용 아동용 지능검 나온 거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3번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서도 3번, 기출도 3번. 처음 볼 때는 언지작처, 재밌네. 두 번째, 언지작처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세 번째, 이게 내 것으로 소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 것으로 소화시키려면 쓰리고 1번, 2번, 3번 이렇게 덧칠을 해야 내 것이 된다. 이걸 전문 용어로 복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번 꼭 보셔야 됩니다. 우리 강의가 짧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강의를 짧게 찍었어요. 짧고 많지 않아요. 우리 강의 보통 5강, 종강이 5강, 6강이에요. 5강이면 타 강의에 보통 50강, 10분의 1을 압축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과목에 50강을 듣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이거 공부 못 해요. 질려 갖고. 근데 우리는 5강, 뭐 짧은 건 4강, 긴 거 6강. 쉽지 않습니까? 맘만 먹으면 뭐 반나절이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이해, 지각 추론, 작업 기억, 처리 속도. 작업 기억을 하려면 뭐예요? 작업을 기억하려면 순서가 있어야죠. 그래서 숫자, 순서, 순차 나오면 작업 기억이다. 이게 한 문제 나와요. 여기서 한 문제만 맞추면 지금 이제 나올 만한 문제를 제가 다 작업 기억은 뭐요? 숫자, 순차, 순서를 하면 작업 기억. 숫자를 알아야 기억한다. 작업 기억. 이게 한 문제 나오고. 처리 속도. 처리 속도를 하려면 어떤 처리를 해야 돼요? 같은 유형을 찾는 거죠. 동형 찾기. 동형 찾기 나오면 처리 속도. 다음 중 언어 이해 지수가 아닌 것은 나오면 답이 뭐예요? 동형 찾기 또 나오겠죠.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지각 추론은 그냥 다음 중 지각 추론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또 동형 찾기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아니어도 돼요. 언어 이해. 여기서 언어 이해에서는 이제 세 군데가 있다. 그래서 언어 이해는 보통 여기에 또 파생되는 게 주요 소검사가 있고요. 그렇죠. 소검사가 있고 보충 소검사가 있어요. 보충 소검사. 주요 소검사를 다른 말로 핵심 소검사라고도 합니다. 핵심 소검사가 있고 그러니까 주요 소검사는 공어이, 공통성, 어휘, 이해가 여기가 주요 소검사, 핵심 소검사다라고. 보충 소검사는요, 상단, 그래서 상식, 단어 추리는 보충 소검사다. 상식을 다른 말로 지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상식, 단어 추리는 보충 소검사다라고 나오고요. 여기서 또 하나 추가될 게 웩슬러 지능 검사는 또 달라요. 웩슬러 지능 검사에서는 주요 소검사가 있고 보충 소검사가 있는데 보충 소검사가 이해가 보충 소검사로 내려가요. 웩슬러 성인용 검사에서는 다음 중 웩슬러 성인용 검사의 주요 소검사가 아닌 것은 나면 답이 이해가 되겠죠. 이해는 보충 소검사다. 하지만 여기서는 위스코 아동용 웩슬러 지능 검사에서는 공어이가 이게 주요 소검사고 보충 소검사는 상단, 상식 또는 지식, 단어 추리다.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75번 갑니다. 12세 청소년의 정신연령 18세. 비율지능지수. 비율지능지수 공식이 뭐예요? 정생 곱하기 100. 그래서 정신연령. 이건 생활연령. 생활연령은 나이죠. 생활연령 나이니까 12세. 12분의 정신연령 18세. 18 곱하기 100은 답 150.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알면 겁나게 재밌죠? 쉽죠? 그래서 정생 기억하세요? 정생. 정신연령, 생활연령. 정생입니다. 이거 또 다른 문제에서는 이게 순서를 또 바꿔 나와요. 다음 중 비율지능지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나면 여기가 정신, 여기가 생활 이렇게 바꿔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정생. 정신이 분자예요. 위에가 분자예요. 이건 다 아시겠죠? 그래서 위에 게 분자, 밑에 게 분모. 계산기 누를 때 분자부터 눌러요. 분자 누르고 나누기 분모 누르기 곱하기 100이고. 또 잘못해서 또 다 공식 다음에 또 분모 누르고 나누기 정신 누르면 정신 나갔습니다. 76번 갑니다. 서스톤의 기초 정신 능력에 포함되지 않은 기초 정신이에요. 정신 아닌 건 뭐예요? 신체. 신체는 정신이 아니거나 끝. 77번 갑니다. 코리아 웨스커. 그래서 한국판 아동용 지능검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해는 언어 이해 지수의 보충 소검사다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같은 아까 설명드렸죠. 맥락이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언어 이해 지수에는 주요 검사에는 공어이가 있다. 그래서 공통성 어이 이해는 그래서 보충 소검사가 아니라 뭐예요? 주요 소검사다.
주요 소검사 또는 핵심 소검사. 그래서 이 내용만 알면 또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한번 읽어보시고요. 78번 갑니다. 읽어보시고 하는 건 별로 중요치 않다는 겁니다. 투사적 검사와 객관적 검사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투사적 검사에 비해서 객관적 검사는 검사의 타당도가 충분히 타당도 맞냐 안 맞냐. 객관식 검사는 딱딱 떨어져요. 근데 투사적 검사는 무의식 세계를 알아보는 거예요. 뭐 HTTP 검사라든지 또 로샤 잉크 반장 검사라든지 이거는 무의식 세계를 알아보기 때문에 전문가가 검사를 하더라도 그럴 것이다지 딱 그럴 타가 아니에요. 그래서 단점이 타당도가 낮다, 신뢰도가 낮다 이거죠. 그래서 정답이 4번 객관적 검사가 타당도가 높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79번 갑니다. 심리검사 결과의 전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검자가 초등학교 학생인 경우에는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이 생략한다. 검사 결과 생각하면 안 된다. 초등학생에도 검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 나머지는 심심할 때 읽어보시면 그냥 될 것 같습니다. 80번 갑니다. 정신상태평가의 주요 항목이 아닌 것은 딱 봐도 발달력은 신체죠. 그래서 발달력은 신체다. 정신이 아니다. 끝. 81번 갑니다. 집, 나무, 사람 검사에 대해서 사람 그림의 몸통, 자아를 알려주는 거고요. 집 그림의 벽면, 자아의 통제력, 나무 그림의 줄기, 자아의 이런 친밀성 이런 거다. 그래서 정답이 자아다. 80 나오죠. 그래서 자아강도의 통제력 나오고요. 자아강도의 내면화의 힘, 친밀적 밀도라고도 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2번 합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능력은 GATB 직업적성검사. GATB 직업적성검사는 9개의 적성이 이루어지는데 이 9개 다 외우려면 보통 일주일 걸려요. 일주일 동안 9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거 나오면 찍든지. 근데 나오면 딱 이것도 직업상담사. 제가 전제에 말씀드렸지만 직업상담사에도 GATB 딱 한 문제 나와요. 9개 적성에서. 참 신기해요. 여기도. 9개 적성이 나오는 게 사무지각이에요. 사무지각의 명칭 비교. 직업상담사는 명칭 비교를 알 수 있는 것은 뭐에 속합니까? 라고 하면 답이 사무지각이에요. 사명, 명사, 사무지각, 명칭 비교. 근데 명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명칭, 문자, 인쇄물, 전표 이거는 명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자, 인쇄물. 그래서 명칭에 대한 세부 사항이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문자 숫자를 보고 교정, 대조한다. 명칭을 비교한다. 그래서 명칭 비교, 대조, 문자, 인쇄물, 전표하면 사무지각, 명칭 비교 이렇게 체크 포인트 하면 될 것 같습니다. GATB에서는 직업상담사에서 요것만 나와요. 적성에서. 그럼 청소년 상담사 시험도 얘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9가지를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혹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찍으면 돼요. 그냥. 83번 갑니다. 이거를 지능은 어떻고 지능에서 파생되는 능력, 추리, 판단 이걸 어떻고 언어는 어떻고 수리는 어떻고 사무지각에 쭉 나오면 공간인 2개 이거 하면요. 이거 하는 만 봐도 벌써 설명도 한 30분 걸려요. 이거 한 문제 갖고. 이거 다 외울 수도 없고 이거 겨우 외우면 여러분 외운 거 10개 까먹어요. 이런 거 나오면 이거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직업상 한번 나왔네요. 보니까 실물이나 도회, 실물, 도회, 표 이걸 뭐예요? 형태죠. 그래서 실물, 도회, 표 나오면 형태 지각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83번 갑니다. 로샤 잉크 판정 검사죠. 그래서 그 해석적 의미가 바르게 연결돼서 D 스트레스. 그래서 그냥 D는 스트레스. 그냥 외우면 됩니다. 이건 외울 수밖에 없어요.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이 온다. 막연하다. 이거는 Y예요. 타인에 대한 의존, 친밀감, 사랑받고 싶다. 이건 T예요. MOR은요. 자기 애적이 아니라 자기 부정적 성향이에요. 자기 아니라 자기 부정적 성향이다. 람다는 대인관계의 만족이 아니라 보통 이제 람다 대인관계 만족이 아니다. 이 정도만 보면 됩니다.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라고 하는데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타당도를 알아보는 거다. 그래서
얼마큼 맞냐 안 맞냐, 얼마큼 정상적으로 맞냐 안 맞냐 이런 타당도를 알아보는 건데 만약에 경험에 대한 개방성 뭐 인도에는 카레가 있다. 아, 그렇지. 뭐 이런 거를 맞냐 안 맞냐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냥 대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가 제일 많이 나와요. D 스트레스. 84번입니다. 벤더 게스탈트의 미지티 옳지 않은 것은 인지장애가 심한 기술적 뇌손상 환자에게도 실시하지 않는다. 실시한다. 왜? 벤더 게스탈트 검사는요. 투사적 검사예요. 그래서 내담자의 여러 가지 내면 세계를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기질적 뇌소성이 있는 사람도 실시하지 않는다. 실시한다. 나머질 때는 심심할 때 읽어본다. 비언어적 검사로 문화적 영향을 덜 받는다. 그렇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5번 갑니다. 성격 평가실 문제 PAI 시험 잘 나옵니다. 척도면과 척도군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맨날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공격성 척도는 공격성 척도가 있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치료받아야죠. 그래서 임상 척도가 아니라 치료 척도다. 뭐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또 나오는 건 대인관계 척도에서는 뭐 지배성이냐 온정성이냐 뭐 이 정도. 뭐 이 정도만 보면 또 될 것 같습니다. 86번 주제 통각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제 통각 검사 어떤 주제를 정해진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을 보고 무엇이 떠오릅니까? 라고 하는 게 TAT 주제 통각 검사입니다. 그래서 남자 청소년, 여자 청소년에게 사용하는 도파는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그래서 그림, 흑백 그림 30장과 또 아무것도 없는 백지 그림 한 장을 주고 투사 검사하는 거죠. 이게 투사적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30장의 흑백과 한 장의 칼라로 구성되어 있다. 칼라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다. 근데 여기서 10장은 성별에 따라서 뭐 또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다 다르다. 그래서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7번 로샤의 검사에서 반응 영역을 채점하는 지표 이런 거 나오면 울렁증 있죠. 이런 것도 특강에서 제가 다룰 건데 그냥 월드 전체 W는 전체 반응, D는 부분 반응, 일반적인 부분 반응, DD는 이상한 부분 반응, DV는 없어요. S는 공백 반응, 빈칸 반응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DV는 없다. 88번 갑니다. 근데 교수님 DV는 없는데 DV가 왜 나왔을까요? 그건 몰라요. 88번 갑니다. 다면적 인상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아니네요. 임상척도관에 증복되는 문항이 적어서 다면적 임상검사는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성격을 알아보는 겁니다. 정상적인 성격을 알아보는 건 MBTI, 이상적인 성격을 알아보는 건 MMPI인데 이상적인 성격을 알아보는 여러 가지 문항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뭐 300에서 500문제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문항이 적어 많다. 그래서 진단적 변별성이 높다, 낮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MMPI의 인성검사는 표준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아, 그렇다. 표준화 검사다. 수검 태도와 검사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는 척도이다. 아, 타당도 척도가 있다. MMPI와 임상척도, MMP의 임상척도는 동일하다. 아, 숫자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임상척도 아시죠? 뭐 첫 번째 나오는 게 건강, 염려증, 뭐 히스테리부터 시작해서 쫙 이게 동일하다. 그런 뜻입니다. 89번 갑니다. 다음의 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홀랜드의 직업적 성격은 정해진 원칙, 계획, 완벽주의, 관습형이다. 끝. 그래서 탐구형은 연구 탐구, 사회형은 사람 관계가 좋아하고, 기업형을 다른 말로 진취형이라고 해요. 기업형 다른 말로 뭐라고요? 진취형, 리더십, 경영자, 정치가 그렇다. 현실적 유형, 기계 조작을 좋아한다. 그래서 기계 조작, 사람 관계가 미숙하고 기계 조작을 좋아한다. 그래서 현실적이라고 하고 또 실제적 유형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90번 갑니다. 뭐 이렇게 표 봤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면적 인성검사 2에서 개인의 전반적인 에너지 활동 수준을 평가하며 특히 정서적 흥분,
흥분, 짜증스러운 기분, 과장된 자기 지각, 조증인데 조금 조증이 낮아요. 그래서 경조증이다. 경조증은 뭐예요? 척도 9에 해당한다. 그래서 경조증 증상이다. 척도 1은 뭐였죠? 건강염려증. 척도 4는 반사회성. 척도 6은 편집증. 척도 7은 강박증. 뭐 이렇게 해서 표시가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심리 측정 및 평가 강의를 마쳤습니다. 30문제 해설을 하니까 아주 그냥 입에서 단내가 나네요. 잠시 휴식을 취하고 또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의 듣느라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